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거나 현지에 체류 중인 분들은 오는 9월 15일부터 대폭 바뀌는 비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정 개편으로 기존의 무제한이었던 유학생의 1회 체류 허가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넘겨 학업을 계속하려면 국토안보부의 까다로운 연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체류 연장 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학업 부진이나 학사 경고는 인정되지 않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만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 변경과 전학 규정도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이미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다른 전공의 학사나 석사로 다시 입학할 수 없으며 석사와 박사 과정은 각각 한 차례씩만 허용됩니다. 또한 대학원 재학 중에는 전공이나 교육 목표를 바꿀 수 없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재입국 시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에 대비해 풀타임 등록 증명서와 성적표를 반드시 지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은 여권 유효 기간과 연동되어 부여되는 만큼 여권 만료일을 넉넉히 확보하고 180일 전에는 미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비자 심사가 깐깐해진 유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노려 신분 도용이나 재입국 문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 영주권을 노리고 10년 넘게 1000건 이상의 위장 결혼을 알선해온 대규모 국제이민 사기 조직이 연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미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을 거점으로 미국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넘나들며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가짜 결혼을 조직적으로 주선했습니다. 외국인 고객들은 영주권 취득 대가로 최대 10만 달러를 지불했으며 범죄 조직이 챙긴 불법 수익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무척 치밀했습니다. 모집책과 서류 담당자는 물론 변호사와 세금보고 대행인까지 동원해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가짜 결혼에 동원된 시민권자들에게는 최대 3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가짜 피로연을 열고 웨딩 사진을 연출하는가 하면 이민 당국의 인터뷰에 대비해 거짓 답변까지 사전에 철저히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가 이민 시스템을 훼손한 대형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소된 주범 11명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브로커가 제시한 금전적 대가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미국 시민권자들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편법을 동원한 이민 사기는 결국 신분 박탈이나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인 사회에서도 불법 브로커들의 유혹에 절대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명 플랜 B로 해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미국 부유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거주권을 얻는 이른바 골든비자가 새로운 자산 관리 수단으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부유층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투자이민 업체의 경우 5년 전 연간 3명에 불과했던 캘리포니아 고객이 현재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불과 5% 미만이던 전체 미국인 고객 비중 역시 75%까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이들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포르투갈과 몰타 같은 유럽 국가나 뉴질랜드입니다. 평균 2억 5천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제2의 여권을 주기 위해 평균 100만 달러가량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상당수는 당장 이주를 결심하기보다는 정치적 불안 상황에 대비해 일종의 안전장치이자 보험 성격으로 해외 거주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불안한 정세 속에서 거액을 들여서라도 언제든 떠날 비상구를 마련하려는 부유층의 모습이 극심한 양극화와 분열을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직 엔지니어로 채용한다는 말만 믿고 미국에 왔다가 공장 생산 라인에 투입됐던 이주 노동자들이 4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기아 공장과 현대모비스 공장에서 일했던 수백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1,150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합의금은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노동자들을 모집해 데려온 인력 파견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에 참여한 600여 명의 노동자들은 비자 서류가 허위로 꾸며졌고 강제 추방 위협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법률 위반은 없었으며 이번 합의가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이번 합의가 사기성 고용에 가담한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송 참여자 상당수가 현재 인신매매 피해자 전용 비자를 승인받은 가운데 이번 판결이 현지의 만연한 편법 인력 공급 관행에 확실한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불과 2주 만에 중학교 교내로 총기가 반입되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캅카운티의 캠벨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총기를 숨겨 들어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를 본 다른 학생의 발빠른 제보로 교직원이 즉각 총기를 압수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졌고 누군가를 위협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수십 명의 전담 경찰관과 다중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총기가 아무런 제지 없이 학교 안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해당 학생의 신원을 비공개한 채 정확한 총기 반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기를 학생의 제보 하나로 겨우 넘기면서 구멍 뚫린 교내 방어망과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미국 전역의 차량 번호판을 기록해온 대형 방범 기술 업체 플록 세이프티가 거센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결국 시스템 대수술을 단행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오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50개 이상 지자체의 계약 중단이 잇따르자 전격적인 진화에 나선 겁니다. 플록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 집행 고객을 대상으로 비정상적 검색 행위를 감지하는 감사 도구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용 정황이 포착된 사용자는 내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속이 즉시 차단되며 수집 데이터의 표준 보관 기간 역시 기존 30일에서 7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한 조회를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특정 사건 코드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각 기관은 타 기관이 자사 데이터를 이민 단속 등에 무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번 조치가 영장 없는 감시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더욱 엄격한 사법적 통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메트로 지역의 인구 증가세에 눈에 띄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높게 형성된 집값이 신규 주민 유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인구 추정치에 따르면 2026년 이 지역의 인구 성장률은 1.0%에 그쳤습니다. 직전 연도에 6만 4천여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신규 유입 인구가 5만 3천여 명 수준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풀턴 카운티와 애틀랜타시 등 핵심 메트로 영역에 인구 증가가 집중됐습니다. 애틀란타시 한 곳에서만 7천 명 가까운 인구가 늘었고 포사이스 카운티와 헨리 카운티도 각각 1.5%와 1.3%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신규 주택 건설 감소가 꼽힙니다. 최근 11개 카운티에서 발급된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2만 4,015건에 머물며 전년 대비 18.5%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침체 이전 수준은 물론 1980년 이후 장기 연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높은 집값과 주택난이 타주에서의 이주를 겹겹이 가로막고 있어 당분간 애틀란타 지역의 인구 성장세 둔화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 활동 호조에 힘입어 지난 7월 조지아주의 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7월 조지아주의 순세수는 2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수입은 2.1% 감소했지만 판매 및 사용세 수입이 10% 증가한 8억 7,5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세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에 법인 소득세 수입이 34.3%나 급증하면서 개인 소득세 감소분을 넉넉히 상쇄했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호조에 따라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조정 판매세액 역시 8억 9,450만 달러로 늘어나며 지역 재정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한편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연료세 수입은 오히려 전년보다 1,06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소비 활동이 주 정부의 세수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어 조지아주의 재정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대와 교회를 넘어 찬양과 나눔, 그리고 선교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본당에서 더 호프 온세대 찬양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희망친구 미주기아 대책 동남부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 세대 청년 선교를 위한 나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찬양의 감동을 이웃 사랑과 섬김으로 잇고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선교와 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공연은 이영주 씨의 기획과 내레이션, 김미선 씨의 연출 아래 풍성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무대에는 베델 유스 오케스트라와 엘로힘, 칸토라의 합창단, 드림앤 미라클, 예삼 예배 공동체가 오르며 테너 박근원, 클라리넷 김동주, 무용가 최지연 씨 등 지역 찬양팀과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감동적인 연합 무대를 선사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아동 결연 사업과 다음 세대 선교 사역도 함께 소개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지역에서 아시안 식문화를 즐기는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 올랜도점이 오는 8월 21일 푸드홀을 대폭 확장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지난해 개점한 약 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대형 매장에 이어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을 기존보다 2배로 넓히며 한층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6개의 신규 브랜드가 추가 입점하면서 푸드홀 매장은 총 12개로 늘어납니다. 한국식 치킨과 분식, 대표 길거리 간식인 호떡부터 일식 카레와 마라 요리까지 아시아의 다채로운 미식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푸드홀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현재 미 전역 20개 주에서 11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H마트가 이번 푸드홀 확장을 계기로 올랜도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 쇼핑과 미식 명소로의 입지를 더욱 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사건 사고 소식들도 있었지만 끝머리에 전해드린 따뜻한 찬양 콘서트와 새로운 미식 공간 오픈 소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활력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